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본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11번가가 갑자기 아마존도 자기들한테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왜일까? 왜 아마존을 11번가에게 맡겨야 할까 생각했는데 아마존까지 한국어로 원스톱 쇼핑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졌고 이게 11번가와 아마존의 합작품이라고 합니다. 둘이 손잡고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박연미의 경제픽, 아마존의 해외 직구 스토어 오픈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황치규 기자님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홈페이지 만들었다. 이거 뉴스로 나올 때부터 IT 전문 기자로 일하셨잖아요. 대기업이 홈페이지 만들었다는 뉴스 나오고 조금 있다가 기자 생활 시작했습니다. 네, 아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때는 삼성그룹이 홈페이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산업면 일면 기사일 때도 있었습니다. 대단히 화제였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달 31일에 아마존이라는 글로벌 공룡 이커머스 기업과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11번가가 손잡고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해서 상당히 관심 크거든요. 소비자들은 일단 나쁘지 않다, 직구도 하는데 이런 반응이지만 업계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좀 말씀하신 대로 아마존이 11번가 손을 잡고 좀 지난달 31일에 이제 국내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오픈을 했습니다. 좀 국내 업계 반응을 좀 보면 일단 아마존이나 이름 자체가 갖는 중량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자체는 굉장히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이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서비스라는 게 사실상 이제 해외 직구 서비스거든요. 기존에 이제 없던 게 확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다수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던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이커머스 전체 판도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아마존이 갖고 있는 중량감만으로도 이제 인터넷이나 그 이커머스 업계들은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들은 긴장을 좀 해야겠네요. 아마존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네. 있거든요. 좀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경우 이미 이제 2016년에 한국에 들어왔고요. 이미 또 여전히 국내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좀 아마존도 11번가나 네이버 스토어 같은 오픈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조직을 좀 한국 셀러들이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인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라는 조직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근데 아마존의 핵심은 이커머스 부분이고 네. 이 부분이 아직 한국에 안 들어왔었는데요. 이 사업 부분이 이제 11번가와 제휴를 맺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가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서비스가 한국에 진출한다. 근데 아마존에서 해외 직구를 이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살아생전에 이 물건이 오는 건가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제휴를 하면 아마존 직구를 11번가를 통해서 했을 때 이 배송 기간이 확 줄어듭니까? 기존에 직접 아마존 직구를 하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배송 기간은 굉장히 단축됐다고 하고요. 그 11번가 측 발표를 보면 그 평균 배송 기간이 한 6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 한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들을 좀 특별 셀렉션이라는 항목에 넣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의 경우는 좀 4일에서 6일까지도 배송이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좀 가능한 게 이제 아마존이 미국에서 여러 군데 지금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특별 셀렉션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좀 한국과 가까운 서부 지역 물류센터에 배치를 해서 좀 배송 속도를 좀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가까운 서부 물류센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 서부가 미국의 서부 얘기하는 거 맞죠?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제일 궁금했던 게요. 11번가는 나름대로 국내 대기업이 잘 해왔고 아마존은 글로벌 1등 기업이잖아요. 네. 이커머스 분야에. 굳이 제휴할 이유가 있나 싶은 거예요. 왜 제휴를 선택한 걸까요? 아마존이 설립된 게 이제 1994년입니다.
이제 뭐 수십 년의 시간이 좀 흘렀고, 그리고 아마존이 설립을 하자마자 또 공격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펼쳤거든요. 주요 선진국 시장에는 이미 대부분 진출을 해 있습니다.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 이미 진출을 해 있고요.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에도 이미 2000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현지 업체인 라쿠텐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지금 1위에 올라 있고요. 그렇군요. 좀 뭐 이게 좀 규모와 성장세를 보면 좀 아마존이 한국 시장에도 충분히 진출을 해볼 만한데 그 아직까지는 좀 뭐 루머만 있었고 네네. 실적으로 액션이 없어다가 이번에 제휴 모델로 좀 진출을 한 건데, 중국의 사례를 보면 좀 우리가 좀 그 배경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사실 중국의 2000년대 중반에 현지 업체를 인수하고 네.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을 했거든요. 또 2011년에는 아마존 차이나라는 브랜드까지 내걸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중국에 굉장히 좀 유명한 이커머스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알리바바부터 JD.com 같은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존이 좀 경쟁에서 고전을 좀 했고요. 결국 2019년에 철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뭐 한국도 국내 업체들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네. 쿠팡이 좀 아마존이 제공했던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몇 년 전부터 일찌감치 쿠팡이 좀 제공을 해왔고, 사실 요즘에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한국 빅테크 기업들도 이커머스를 차세대 사업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을 한다면 상당한 출혈이 좀 불가피하고, 좀 이런 경쟁 상황이나 리스크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일단은 좀 현실적으로는 제휴를 통한 진출이 좀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을 탐내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커머스만 하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겠네요. 그러면. 향후에 제휴 가능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이 부분이 아마 좀 관련 업계에서 좀 아마존의 한국 진출을 더 주목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그 SK텔레콤하고 11번가의 모회사인 SK텔레콤하고 지금 아마존이 제휴를 맺은 개념인데, 네. 이제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는 지금 이제 시작일 뿐이고, 향후에 이제 지금 SK텔레콤하고 11번가 같은 경우는 그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구독 서비스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는 OTT 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서 빅3 안에 들어가는 OTT 서비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제휴 가능성을 지금도 열어두고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서 좀 이 인터넷 업계에서 이번 제휴를 좀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탐났다 하면 돈이 많은데 그냥 혼자 세워도 될 것 같지만 그냥 이커머스만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1번가하고 손을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네, 그런 들고.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1번가는 어쨌든 글로벌 공룡하고 이렇게 핵주먹하고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전투력이 증강되겠네요. 뭐 사실 이제 11번가가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 메이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이제 뭐 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크게 이제 쿠팡과 네이버가 투톱이고, 그 최근에 이제 신세계에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신세계까지 좀 포함하는 빅3 구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11번가 점유율은 거래액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 정도기 때문에 이제 좀 뭐 메이저 플레이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그 투자도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쿠팡과 네이버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커머스 투자를 해왔는데, 좀 11번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신중한 보수적인 경영을 좀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스탠스 때문에 좀 향후 성장성 측면에서도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좀 아마존하고 제휴를 맺으면서 좀 어텐션 자체는 좀 굉장히 크게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어떤 역할을 해줄지 참 궁금하기도 하는데, 자,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그래서 아마존이 들어오기 전과 후에 어떻게 나눌 거냐. 소비자들도 아마 이걸 예의주시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들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세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 종합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일단 관망 모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직구에 한정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양사 제휴가 좀 판이 어떻게 커질지 이제 이런 측면을 좀 주목을 좀 하는 것 같고,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만 놓고 보면 이제 관련 업계 대응은 좀 직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중심으로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업체가 이제 쿠팡인데요. 네. 쿠팡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본인들이 직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것부터 오픈 마켓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직구까지 옵션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아마존하고 11번가 제휴가 작년 11월에 발표가 됐어요. 그 전에 이미 쿠팡은 미국 직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올해 3월에 중국 직구 서비스를 또 중국 직구로 좀 확대를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좀 이렇게 차별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구라는 말씀 방금 해주셨는데 네. 이게 해외 물건을 직접 구입한다 해외 사이트에서 네. 그동안 그런 게 많았지만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때 올지 모르겠고 교환 환불도 어렵고 해서 좀 망설이기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주요 업체들이나 아니면 아마존까지 나서서 이제 손잡고 해외 직구 서비스를 한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겠네요. 직구 현재 시점만 놓고 보면 직구가 이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 됩니다. 뭐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시장이죠. 근데 이제 성장성 자체는 좀 굉장히 빠르고요. 매년 이제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2006년에 한 1조 6천억 규모였다가 1조 6천억 규모였다가 그 지난해 시장 규모가 이제 4조 원을 넘겼으니까 네. 좀 성장성은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면서 직구에 관심을 갖는 사용자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차별화를 필요로 하는 기존 이커머스 업체한테는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추가할 만한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부상을 좀 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커머스 대형 업체들이 요즘 직구 시장을 계속 놓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직구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면 6038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직구에 보면 이 그냥 살 때랑 가격 차이가 후덜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당하고라도 직구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특히 가전제품이나 네. 이제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기기나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직구를 통하면 뭐 굉장히 쌉니다. 이제 물론 이게 향후에 서비스나 이런 네. 부분들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잘 고장이 안 나잖아요. 뭐 한번 하면 한 10년 네. 가더라고요. 그 네. 가격 좀 차이를 좀 그 차이가 주는 매력을 좀 고려를 하면 좀 그 뭐 고장 나서 이거 서비스 못 받을 거라는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고 보는 소비자층이 꽤 늘어나고 있고 요즘은 이제 그리고 배송이나 이제 환불 같은 문제들이 예전에 좀 번거롭다라고 네. 해서 이제 직구를 하고 싶어도 안 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대기업들이 좀 들어오면서 서비스 퀄리티 경쟁이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제 가격에다가 좀 서비스 경쟁까지 좀 확대되고 있어서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좀 낮아지는 데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반기에 블랙 프라이데이 있을 때 우리가 아마존 사이트 막 들어간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제 11번가하고 제휴를 하면 그때 온라인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이거 궁금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마존이 그 글로벌 스토어를 점점 넓혀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웬만한 브랜드는 국내에서 현재도 직구가 가능한데 아마존이 글로벌 스토어를 만든다고 했을 때 경쟁력 요거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아마존이 제휴 관계를 통해서 이제 뭐 그 직구 업체가 아마존에 뭐 아마존은 가만히 있는데 그 직구 서비스 업체가 아마존 직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이 직접 SK와 11번가 손을 잡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을 좀 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만 놓고 보면 뭐 쿠팡이나 다른 직구 서비스들하고 딱 1대1로 어디가 좋다 이렇게 좀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네. 배송이나 좀 이런 반불 환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직구 업체들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미세한 부분들에서 좀 개별적으로는 뭐 차이가 좀 존재를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좀 기존의 직구 시장의 어떤 단점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좀 11번가 자체만이 아니라 그 SK 모 회사죠. 11번가 모 회사인 SK텔레콤이 그리는 큰 비즈니스와 연계를 해서 좀 주목을 더 하고 있거든요. 좀 SK텔레콤이 어쨌든 그 관계사들하고 SK텔레콤들이 가진 어떤 자원들을 네. 자원들과 어떤 또 마케팅 파워를 11번가가 잘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좀 기존의 업체들, 직구 업체들이 제공하는 것과는 좀 차별화된 포인트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게 참 흥미롭기도 했는데 이 와중에 아마존이 온라인에서 전자상거래하는 업체인데 미국에 백화점 낸다. 그리고 구글도 뉴욕에 매장을 낸다. 이런 소식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이 회사들은 온라인에서 장사 잘하고 있는데 이거 오프라인에 매장 왜 냅니까? 사실 뭐 아마존은 이커머스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이커머스로 컸죠. 그런데 좀 오프라인 진출한 게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2015년에 이미 이제 좀 오프라인 서점을 오픈을 했고요. 네. 2017년에는 뉴스도 국내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기존 그 신선식품 유통 체인인 홀푸즈라고 굉장히 미국에서 큰 그 유통 체인인데 이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네. 인수를 하고 또 2018년에는 이것도 이제 국내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아마존 고라고 무인 편의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네. 무인 편의점을 했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아마존이 백화점 몇 개를 미국에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백화점까지 이제 오픈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요. 백화점 없애고 이커머스 때문에 백화점이 사라진다고 했었는데 네. 그 백화점들을 없앤 이커머스가 다시 백화점을 만든다. 이거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또 업데이트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